오행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오행론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금, 금속, 수, 물, 이 5가지의 물질의 운동 변화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터득해낸 어떤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물질은 상호 자생,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제어가는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를 붙여서 5가지가 끊임없이 운동 변한다 해서 오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행 이론이 심 이론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심 이론 공부하면서 이 오행 관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이 음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음양의 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행은 그 이론이 인간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떻든 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관계. 아까 오행은 상호 자생하고 서로 낳고 돕고 서로 또 제약하는 그런 관계라고 그랬는데, 오행에는 서로 낳는 관계, 오행의 하나가 특정한 상대를 생하는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한다는 것은 낳는다는 말인데, 안경에는 생아는 모이고 아생은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아는 나를 낳는 자는 어머니이고, 아생 내가 낳은 자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경. 그래서 상생관계를 모자관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서 불이 된다. 그랬을 때 나무가 불을 낳았으니까 나무는 모이고 화는 불은 자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애기들 생각 같은 그런 얘기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우주 자연 세계에서 터득한 이 이치들이 우리 몸에서나 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믿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생관계를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인데 낳는 순서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그 의미는 나무가 타서 불이 됐다. 그 다음에 화생토, 불이 흙을 낳는다. 불이 타면 재가 남죠. 불이 흙을 낳는다고 봤던 겁니다. 토생금, 흙이 금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류는 흙 속에 있다. 금생수, 땅속 안반에서 물이 나온다. 모든 그 쇠붙이는 바위 속에가 있으니까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지요. 그게 바로 금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는다. 물이 땅속에 젖어 들어가서 나무 뿌리에 영향을 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오행, 목화토금수의 상생, 서로 자생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극관계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하나가 특정한 상대를 극하는 관계. 이 극이라는 것은 이긴다, 견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극토, 나무가 흙을 이기는데요. 나무가 뿌리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흙은 물러나잖아요. 벌어지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흙을 이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견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 극하는 관계를 여기서 그리다 보면은 이 선이 막 겹치고, 그래서 이 토가 이 중앙에 있어야 맞는데 이거를 위로 한번 꺼내봤어요. 꺼내본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에 목이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목극토, 나무가 흙을 이긴다. 아까 나무가 흙 속으로 뿌리를 뻗는다고 그랬죠. 이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토국수, 흙으로 뚝을 쌓아 물을 막는다. 흙이 물을 이긴다. 그런 의미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국화, 물이 불을 이긴다. 그렇죠. 불은 물로 꺼지죠.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은 금속을 녹이지요. 그 다음에 금극목, 금속이 나무를 이기는데 톱을 만들어서 자른다든가 칼로 자른다든가, 그래서 금이 목을 이기는 걸로 본 겁니다. 장부의 상생관계를 보면요, 목, 화, 토, 금, 수인데 간담이 목에 속합니다. 심소장이 화에 속합니다. 비위는 토에 속하고 폐대장은 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방광이 수에 속합니다. 아직 장부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장이 뭐고 부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 파란색 글씨 간, 심, 비, 폐, 신은 음이면서 장이고요. 이 빨간색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은 양이면서 부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 파란 것은 장은 음이고 부는 빨간색으로 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담은 목에 속하고 간담의 성격이 그러니까 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소장은 심장이 불이지 않습니까? 불덩어리 아닙니까? 모든 열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심소장은 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토, 비위는 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폐대장은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방광은 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리고 간담, 심소장 이렇게 슬래시로 해놨죠. 이거는 짝입니다. 안쪽은 음이고 바깥쪽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이 간담이 짝이에요. 짝. 이거는 표고 이건 속리, 표리관계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부부관계라고 해요. 간이 부인이고 담이 남편이에요. 간병은 담으로 다스릴 수가 있고요. 담병은 간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소장입니다. 심이 리고 소장이 표인데 표리관계인데 짝인데 이 소장도 피와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비위가 짝입니다. 비가 장이고 음이고 위는 양이고 부입니다. 이 비라는 것은 우리가 못 듣는 얘기인데 비장과 췌장과 모든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비로 봤어요. 기능을 보면 거의 췌장 기능입니다. 이 비가. 그 다음에 폐, 신, 신장, 그 다음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이 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심표하고 삼초 이 짝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침을 하면서 이 몸을 내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놓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사람 몸에 있는 오장 얘기입니다. 오장. 가운데 이렇게 심장이 있고 이 심장을 양쪽에서 이렇게 폐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횡격막 아래 약간 우측으로 간이 있습니다. 간. 비라는 거. 췌장이 위 뒤쪽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장은 이쪽에가 있습니다. 비장하고 췌장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신장, 콩팥이 척추 쪽에 등 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위치를 보면서 이런 도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기 비가 중앙에 있죠. 간이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 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신장이 있어요. 그리고 폐는 양쪽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만 보면은 왼쪽에가.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을 볼 때 저는 사람 몸에서의 오장을 바라보고 또 이 몸에서 오장을 볼 때는 이 표로 보게 됩니다. 장부의 상극관계는 토가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의 토를 요 위로 싹 빼고 그려보니까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별, 목, 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이 빨간 화살표가 별이 된단 말이에요. 별.
그래서 이 상극관계의 도표와 상생관계의 도표, 장부관계를 공부하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